매일 하고 있지만 아무도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병원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해도 우리의 수명을 조용히 줄이고 있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담배도 안 하고 술도 많이 안 마시고 큰 병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겠어. 그런데 정작 우리 몸을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매일 너무 당연하게 반복하는 습관, 그래서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선택들이 조용히 몸의 회복력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시니어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7가지 습관. 이 습관들은 당장 병을 만들지는 않지만 노년의 삶을 빠르게 소모시키고 어느 순간부터 기운, 기억력, 회복력, 의욕을 한꺼번에 떨어뜨립니다. 무서운 점은 이 변화가 너무 느려서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 일상 중에서 무엇을 다시 봐야 하는지 분명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습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잠을 가볍게 여기는 선택. 많은 분들이 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잠이 없다. 나이 들면 잠 줄어드는 거다. 조금 덜 자도 괜찮다. 이 말 너무 흔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노년기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뇌가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은 더 중요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억을 정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며 몸의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하루 이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계속 짧아지거나 침대에 누워도 한참을 뒤척이는 날이 늘어나면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수면의 질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은 당장 아프게 만들지는 않지만 뇌와 몸의 회복을 조용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전보다 멍해졌다.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루가 유난히 피곤하다. 이걸 나이 탓으로 넘기는 순간 습관은 더 굳어집니다. 잠은 줄일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습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생활. 두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혼자가 편해요.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요. 괜히 말 섞을 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 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에서 오는 피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괜히 신경 쓰이고 말 한마디가 부담되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선택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쉬고 싶어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게 됩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사람 얼굴을 보지 않고 집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이 상태가 며칠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몇 주, 몇 달 이어지면 몸과 마음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사람과의 자극에 많이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짧은 대화 하나, 안부 인사 한마디, 상대의 표정 하나만으로도 뇌는 깨어나고 감정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극이 점점 사라지면 뇌는 사용할 기회를 잃고 생각의 폭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수가 줄고 생각이 단순해지고 괜히 우울해지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 상태가 무서운 이유는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점입니다. 큰 사건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그래서 문제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조용히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루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밥 먹는 시간도 들쭉날쭉해지고 잠드는 시간도 늦어지고 아침과 밤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더 빨리 지치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이 나이엔 이런 거겠지. 하지만 많은 경우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 생활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이 습관이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롭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아도 혼자가 편하다고 느껴도 자극이 너무 줄어들면 몸과 마음은 같이 느려집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만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교적으로 변화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연결의 유무입니다. 짧은 안부 전화 하나, 엘리베이터에서 나누는 인사 한마디, 가게에서 주고받는 간단한 말. 이런 작은 연결이 하루를 깨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 종일 아무 연결 없이 흘러가게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차이가 몇 년이 지나면 삶의 활력에서 큰 격차를 만듭니다. 두 번째 습관은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노년의 삶을 가장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무심코 반복하는 세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습관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습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이 몸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세 번째 습관은 너무 흔해서 습관이라고조차 생각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바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움직일 일이 없어요. 집에 앉아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괜히 나갔다가 더 피곤해질까 봐요. 이 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쓰는 일이 줄어들고 굳이 움직여야 할 이유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 소파, 침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생활이 몸에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몸은 쓰지 않는 기능부터 가장 먼저 줄입니다.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생존 방식입니다.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그 기능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리 힘이 약해지고 허리와 엉덩이가 굽고 균형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 변화는 아프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눈치채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집니다. 계단이 버겁고 조금만 서 있어도 허리가 뻐근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체력이 떨어졌구나. 이제는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앉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움직이기 힘든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체력이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몇 달만 지나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일상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차이는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하루 동안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느냐에서 갈라집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생활은 근육뿐 아니라 혈액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가 어지러운 경우도 늘어납니다.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습관은 더 굳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같이 가라앉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 같은 자세, 같은 시야로 지내면 뇌에 들어오는 자극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생각도 줄고 의욕도 줄고 괜히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느려집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습관은 단순한 자세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삶을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헬스장에 가라거나 땀이 나도록 운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앉아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선택입니다. 한 시간에 한 번 잠깐 일어나는 것, 집 안에서라도 조금 걸어보는 것, 의자에만 있지 않는 생활. 이 작은 선택이 몸에게 아직 쓰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계속 보내는 사람과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너무 평범해서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노년의 체력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생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몸이 느려진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무심코 반복하는 네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습관은 생각보다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불편해도 그냥 참아버리는 선택. 네 번째 습관은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티도 내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 정도쯤은 참아야지. 괜히 말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나만 좀 불편하면 되는 거지.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불편함을 말하지 않고 참는 습관은 젊을 때는 오히려 장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책임감 있어 보이고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문제를 키우지 않는 어른스러운 태도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이 습관이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참는 게 해결이 아니라 누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기분이 가라앉아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 선택이 하루 이틀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몸과 마음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몸은 계속 무시당하는 신호를 더 크게 보냅니다. 그래서 불편함은 점점 자주 나타나고 회복은 점점 느려집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나이엔 여기저기 불편한 거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이 순간부터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더 이상 도움을 받을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불편해도 말하지 않고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감정을 줄입니다. 짜증이 나도 눌러두고 속상해도 혼자 삼키고 괜찮은 척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항상 긴장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힘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유난히 피곤해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게 더 귀찮아집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습관의 무서운 점입니다. 불편함을 참는 선택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소모시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불편함을 다 표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소연을 늘어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불편함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쯤은 제대로 바라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어디가 계속 불편한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과 계속 덮어두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몸과 대화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몸과 멀어져 있습니다. 이 차이는 큰 결심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하루 더 참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인가. 이 작은 선택에서 갈라집니다. 네 번째 습관은 조용하지만 노년의 삶을 아주 깊게 소모시키는 선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기력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생활. 다섯 번째 습관은 너무 평범해서 습관이라고조차 생각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바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서 불편해요. 갈증도 잘 안 느껴지는데 굳이 마셔야 하나요? 국이나 찌개 먹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 말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 자체가 예전보다 둔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이미 수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괜찮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몸이 조용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피로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유난히 지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지럼, 집중력 저하, 기억이 잘 안 나는 느낌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원래 이 나이면 이런 거지. 하지만 이런 변화의 상당 부분은 수분 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속의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돕고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도록 돕고 뇌가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물이 부족해지면 몸은 점점 버거운 상태로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특히 물을 일부러 줄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외출이 귀찮아서, 밤에 잠 깰까봐. 이 선택이 반복되면 몸은 늘 조금 모자란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회복은 느려지고 기운은 빨리 떨어지고 몸은 더 빨리 지칩니다. 무서운 점은 이 변화가 아주 조용하다는 겁니다. 아프게 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가장 조용히 갉아먹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물을 안 마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조금씩 나눠서 몸이 부담 느끼지 않게 하루 동안 물이 들어오게 해주는 선택. 이 작은 선택이 몸의 피로와 회복에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너무 익숙해서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노년의 하루를 분명히 약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수분 부족과 함께 많은 분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여섯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습관은 먹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 적게 먹는 게 건강하다고 믿는 선택. 여섯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좋은 선택이라고 믿고 있는 행동입니다. 바로 먹는 양을 계속 줄이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나이 들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전만큼 안 움직이니까 적게 먹어야죠. 요즘은 그냥 입맛도 없어요. 이 말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젊을 때처럼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는 생활은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대충 한 끼를 때우고 간단히 빵이나 과자 혹은 국물만 먹고 넘어가는 날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생활이 반복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기운 부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잘 깨어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력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계단이 버거워지고 물건을 들 때 힘이 빠지고 자주 비틀거리거나 균형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이 변화의 상당 부분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영양 부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적게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신경 써서 먹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흡수율은 떨어지고 근육은 쉽게 빠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먹는 양과 질이 동시에 줄어들면 몸은 버틸 힘을 잃게 됩니다. 무서운 점은 이 변화가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살이 많이 빠지지 않아도 큰 병이 생기지 않아도 몸속에서는 기초 체력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전보다 하루가 훨씬 버겁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친다. 이때 적게 먹는 게 건강하다는 믿음이 오히려 몸을 더 약하게 만드는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가 아플 때까지 먹거나 억지로 끼니를 늘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먹는 걸 너무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한 끼라도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지, 단순히 배만 채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겁니다. 먹는 양을 줄이는 것보다 먹는 의미를 잃지 않는 선택. 이 차이가 몇 년 뒤의 기력과 회복에서 큰 격차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노년의 힘을 가장 빠르게 깎아내리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 모든 습관 위에 겹쳐져 있는 마지막 습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 오늘을 그냥 넘겨버리는 생활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잠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생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선택, 불편해도 그냥 참아버리는 태도,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생활, 그리고 적게 먹는 게 건강하다고 믿는 선택까지 매일 반복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습관 위에 조용히 덮여 있는 마지막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앞에 모든 습관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넘겨버리는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뭐 했는지 잘 모르겠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흐릿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간 느낌만 남습니다.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 삶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을 대충 보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일도 비슷할 것 같으니 하루를 붙잡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일곱 번째 습관의 정체입니다.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 하루를 살았다는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하루를 자기 삶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그저 시간 덩어리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이 차이는 유전자나 운 때문이 아닙니다. 하루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준은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한 목표를 세우거나 계획표를 빽빽하게 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에 이것만은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잠을 함부로 줄이지 않았다. 오늘은 사람과 말 한마디라도 나눴다. 오늘은 의자에서 한 번은 일어났다. 오늘은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오늘은 물을 한 잔이라도 챙겼다. 오늘은 먹는 걸 대충 넘기지 않았다. 오늘은 내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지 않았다. 이 중 하나만 있어도 하루는 달라집니다.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은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자기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하루를 넘기는 생활은 아프지 않아도 조용히 삶을 소모시킵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습관이 이미 오래됐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7가지 습관은 한꺼번에 바꿀 필요도 없고 모두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만 멈춰도 방향은 달라집니다. 오늘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선택, 그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노년은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시기입니다. 더 많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만큼은 내 삶이라고 인정해주는 선택. 그 선택이 매일 반복되는 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고 노년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하루의 작은 기준 하나라도 남겼다면 이 영상은 이미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